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KNS 학원 김치삼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 초등부 설명은 제가 좀 안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지난주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좀 고민들이 많으시죠? 요즘에 특히나 이제 고민이 많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고교 선택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좀 변함이 있는 거죠. 변화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중학교 학생들하고 초등학생들을 저희가 2년 전에 분석을 했을 때, 설문조사 했을 때는 하나고등학교가 영재고 쪽이 좀 압도적이었습니다. 뭐 외대부고도 있었고요. 근데 올해 보니까 이제 완전히 강남에 있는 휘문고라든가 이제 숙명, 진선, 단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바뀐 케이스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역시 정시 확대라는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나 싶고, 강남 일반고의 어떤 정시에서의 좋은 실적 영향을 좀 어머님들도 좀 미리 아시고 움직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과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저희 초등학교 6학년들부터는 이제 고교 학점제가 전면화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되면 뭐 여러 말들이 있는데 사실 뭐 미리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현실화되기도 쉬운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정권이 이제 유지가 될지 바뀔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니트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국가 공인 영어 시험을 시행하겠다라고 이명박 정권이 얘기를 했었는데, 박근혜 정권이 들어와서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유야무야 됐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트라는 시험이 이제 국가공인 시험이 나온다 그래서 뭐 학원들이 다 니트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또 서적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거는 진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실제 보면 또 굉장히 좀 이렇게 미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뭐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현재 고등학교 내신 경향이 이렇게 나오고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잡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학습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 서하신 선생님, 팀장님이 오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입시 지형의 변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뭐 오늘 뭐 그런 자리는 아니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영어 출제는 이렇게 되고 있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고학년 영어 학습은 전략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저희가 특목 자사 고반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원외고하고 이제 한영외고 내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우리 이제 대원외고나 한영외고도 외대부고를 갈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외대부고 관련한 친구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외대부고를 가려는 친구들 대체로 탭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탭스를 좀 많이 좀 오래 해서 그렇게 수업 진행을 하고 있다는 좀 미리 말씀드리고, 그 선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적으로 입시 지형 부분인데 고교 정시 확대 부분이죠. 그래서 참고로 자료는 지난번에 저희 학원에 오셨던 이만기 소장님 자료를 제가 좀 기반으로 많이 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정시가 40%가 되면서부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약화된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그렇게 되고 교과 전형이 좀 더 강화되는 부분, 그러니까 내신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생기고 있다. 이게 좀 요즘 흐름입니다. 흐름이고, 지금 현재는 학생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이제 학생부가 있죠. 학생부를 보고서 거기 이제 내신 성적만 보는 교과 전형과 내신 성적과 그와 연관된 활동 같은 거 이제 보는 종합 전형이 이렇게 지금 학생부 위주가 있는데,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 논술, 특기자, 그다음에 수능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초등학교 이제 6학년들이 이제 고등학교 될 때 이 책을 좀 뒤집어 엎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부터는 특목 자사고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미래 서술형 수능이라고 하죠. IB라고 그러죠.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지금 이제 일본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 전면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실시가 되려면 이제 특목고가 좀 없어져야. 그리고 특목고에서 배우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일반고에서도 이제 배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맞물린 부분이 있고,
학점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지금과 같은 수능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작업인 거죠. 사실 보면.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제 예전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한 게 미래형 서술형 수능, 그러니까 IB라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기외고, 예, 그 다음에 충남 삼성고 등에서 IB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일반 국제학교들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대구시하고 제주도 이런 데 지금 도입을 한 상태인 거죠. 현재 보면은. 예. 그렇게 되다 보면 현재 어떤 내신 1등급, 2등급 그런 산출 방식에서 벗어난 형태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학점을 따면은 고등학교 졸업시키는 형태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고1 그다음에 2023년 24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면화하는 건 2025년부터 전면하겠다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초육이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현재 이런 식의 이제 이걸 현재 국가에서 제시한 부분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가봐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은 여기 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학점을 대학처럼 일단 이수를 하게 해서 예. 그래서 다양한 과목을 듣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수 학점을 정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학점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일단 그다음에 교사 연수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현재와 같은 과목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를 교과 과목 자체를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듣고 2, 3학년 때 이런 과목들을 이제 듣게 해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에 대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 1학년 2학기 3학년 때 여기서 이제 공통 과목을 이제 다 듣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선택으로 해갖고 아이들의 학점을 통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A, B, C, D 나오면서 이제 등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1등급, 2등급 이런 걸 완전히 없애고 A, B, C, D, F가 아니라면 이제 인컴플리트 형태로 해서 I로 하겠다. 그러니까 등급제 현재 같은 그런 어떤 상대 평가가 아니라 어떤 성취 평가제, 절대 평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첫째를 키우신 분 중에 혹시 고입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외고나 이제 특히 외고나 이제 특목 자소서 지원할 때 보면은 특히 외고 같은 경우 보면 영어가 이제 A가 되면 A만 되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국어하고 사회도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쪽에는 변별력이 별로 없고요. 결국 어디서 판단이 되냐면 이제 교과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이렇게 되면은 내신의 비중이 약화되고 교과 비중이 약화되고 어떻게 활동이라든가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게 또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평가를 대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볼지 또 이제 고등학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A를 어떻게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 좀 머리가 아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 고입처럼 뭐냐면 면접이라든가 활동이라는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보면은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석차까지 다 병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 등급까지 다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냥 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런 어떤 성취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겠다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골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일단 전체적으로 다 확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고교 학점제 골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이 미래형 수능이라고 해서 이제 논술형으로 바뀌게 되면 현재 수능이 아니죠. 현재 수능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내신 같은 경우도 지금 1등급, 2등급이 아니라 A, B, C, D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걸 신뢰하기 좀 힘든 거죠. 학교마다의 어떤 수준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결국 어떻게 학생의 어떤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진로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나라든가 면접 비중이라든가 이런 걸 좀 굉장히 올릴 가능성이 있고 또 대학별로 어떤 고사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다 개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사의 어떤 질적인 어떤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지역별로 보면은 뭐 대도시와 어떤 농촌 지역에서 학생들이 들 수 있는 과목의 차이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굉장히 좀 그런 불균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뭐 계속 말씀드린 교사의 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서술형 이 된다면은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채점할 것인지 그리고 이 서술형 IB라고 하는 것도 교사의 질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그런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맡을 것인지, 어떤 객관성을 담보할 것인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함이 나와 있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교 학점제다라는 부분은 계속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뭐 정권이 또 바뀌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처음 듣고 나서 이게 좀 무슨 말이냐, 그 어떤 말씀이냐면 현재 혹시 아시나 모르겠지만 이제 자소서도 이제 없어지게 되고 뭐 추천서 없애고 그 다음에 뭐 외부 활동한 거 아예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내상 다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성적도 A, B, C로 이렇게 나오게 하고 뭐 생활기록부도 만약에 지금처럼 그렇게 하고 뭐 이런 뭘로 학생을 평가하겠다는 그 대학 입장이 굉장히 난감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현 정부의 어떤 교육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전혀 그 현장의 어떤 교육을 모르는 현장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어떤 서술형을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그 이론에 맞춰서 모든 걸 현실을 좀 끼워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특히 IB 같은 경우는 저게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또 유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서술형 논술이라는 부분이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좀 논의가 될 부분이고 뭐 제가 볼 때는 좀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참고할 부분은 앞으로 일단 교육의 방향이다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자기 진로를 좀 열심히 탐색을 하고 다양성을 융합적인 어떤 그런 학생들 그다음에 면접이나 이런 데서 뭔가 자기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대학이 조금 더 선호할 수도 있다. 요 정도만 우선은 좀 어머님들이 좀 개념을 가지시고 추후에 논의되는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정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정시 잘 가는 고교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되고 있다. 이게 일단 가장 큰 부분. 예.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과 선호도가 좀 요즘 많습니다. 저희가 학생들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이과가 많습니다. 요즘에 이과 그러면 초등부는 거의 다 의대 부분이 많고요. 의대 부분이 많고 정시로 잘 가는 강남에서 의대를 또 많이 가죠. 휘문고라든가 뭐 세화고등학교라든가 단대부고라든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내신이 어떻게 출제되는가 요 전에 우선 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학년도 강남, 서초, 송파지, 서울대학교 고교별 실적을 보게 되면 세화고가 25, 네. 현대고 24, 휘문. 배제가 좀 이렇게 올라왔죠. 중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강남권이 어디가 많다? 정시가 수시보단 정시를 많이 좀 가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휘문이라든가 이제 세화 뭐 휘문 이런 학교들 특징은 뭐죠? 숙명도 그렇지만 의대를 워낙 많이 가는데 데죠. 그러니까 강남권에서 이제 그 의대를 가장 많이 가는데 휘문고등학교. 휘문이 130건 정도 된다 그러죠. 130명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휘문고, 세화고 이런 데는 거의 다 뭐냐면은 정시를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강남권에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 정시 합격생들의 상당수는 어떤 학생들이다? 재수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수생들. 제가 퀴즈 하나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휘문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대학 진학률이 어떻게 현역으로 가는 비율이 몇 %나 될까요? 몇 % 정도 50%가 넘을까요? 어떻게 될까? 혹시 맞추시는 분들께는 제가 그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하나를 기프트콘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티지 혹시 몇 %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감이 오시나요? 혹시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현역으로 가는 비율은 제가 그냥 답을 좀 말씀드리면 35% 정도 됩니다. 35% 정도. 예. 35%. 예.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어딜 가는 거죠? 예, 재수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서울대학교의 정시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의대 실적의 상당수 부분을 재수생들이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일단 그 대원외고나 일단 하나고 같은 경우는 그 70%가 일단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교 선택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강남권이 정시를 많이 간다고 하나 이러한 어두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명과 암이 있는 거죠. 진선여고 이렇게 있습니다. 진선여고, 경기여고 있고 그 의대 실적에서는 진선이 일단 숙명을 좀 앞선 케이스입니다. 예, 현재는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워낙 그 진선 숙명이 좀 가는 자원들이 워낙 좋습니다. 워낙 좋은데 몇 년 전부터 진선이 그 수시 쪽에 굉장히 좀 공을 들이면서 생활기록부 같은 걸 잘 만드세요. 이쪽에서 보면은 네, 그래서 진선이 조금 이제 앞선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신, 방상 이렇게 쭉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우선 지금 어머님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이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좀 외고나 전사고에서는 그걸 어떻게 영화가 나오고 있고, 이제 고등부 일반고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 요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최근에 이제 특목고 한 학생이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 중학교 3학년부터 듣던 친구인데, 예. 지금 고3이에요. 고3에서 얘가 수행평가인데 고3 수행평가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한국문학과 서양문학에 유사한 문학사조를 조사하고 작품을 통해서 그 유사성을 입증하라는 그 과제인데 이걸 좀 팁을 줄 수 있는 게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 대표적으로 뭐냐면 결국 뭐죠? 어떤 그 수능 이상의 뭔가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예,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외고 전사고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외고 전사고 가는 친구는 우선 압도적으로 뭐죠? 독해가 뛰어나요. 독해가 압도적으로 뛰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가 뛰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이제 가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거의 다가 외대국어와 휘문고, 단대국어, 외대국어와 숙명진설이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외대국을 가더라도 일단은 거기는 그 문학하고 비문학 패킷을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과 비문학을 다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목고는 전체적으로 외고를 가시더라도 그 읽는 텍스트 자체가 인문학적인 게 많습니다. 올해 보면은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프랑켄스타인 있죠. 메리 셸리 프랑켄스타인 나오고 그다음에 윌리엄 블레이크의 어떤 침리스 이퍼 그런 시 같은 것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또 되게 잘해야 되고 문학과 비문학 전반적인 인문학적인 강도가 워낙 좀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외고 전사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작년도 이제 외대부고 내신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영시가 나왔죠. 예, 영시를 읽고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구조를 묻는 문제도 나왔고요. 사실이 아닌 거, 설명이 아닌 거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주관식 형태로 갖고 써야 되는 문제도 출제가 됐고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빈칸, 예, 빈칸에 들어갈 단어, 그다음 표현 문제 같은 것도 출제가 되는 게 이제 특목 그쪽에 이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게 정시가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외고 같은 데서도 보면 일단 문법이 좀 요즘에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법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외고 전사고 문제는 독해와 어휘인데 이제 문법이 좀 계속 좀 추가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외고나 전사고점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깊이 있는 그 어떤 독서가 영어 독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 IB 과정이라 그래서 이 문학하고 철학하고 문학, 철학, 인문학 전체적인 거를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전망을 그쪽으로 잡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그 학습법 자체를 약간 그쪽으로 좀 많이 좀 챙기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휘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요거는 숙명여고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대원외고 문제입니다. 대원외고는 작년도에 보면은 앞쪽에 다 어휘를 깔고요. 그 다음에 독해하는 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독해가 이제 우리 이 초등학생들 중에 잘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읽는 게 있어요. 저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지금 중3이죠. 네, 벌써 중3이 됐네요. 얘네 제가 저희 최상위반 애들 제가
뭐 지금까지 데리고 오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에 비해서 얘네들이 좀 변화된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보니까 이제 꼼꼼하게 읽기와 어휘 수준이 높아진 부분인데, 자, 꼼꼼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한데, 대원외고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 여기 A, B, C, D 쭉 해놓고, 여기 보시면 A와 D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죠?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봐야 되는, 논리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 거죠. 예. 네. 이런 문제들이 1학년과 2학년에 공통적으로 대원외고에서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외고 전사고 쪽은 일반고하고 좀 다른 부분은 역시 뭐다? 어휘 수준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예, 그 독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떤 굉장히 좀 정교성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일반고는 텍스트가 일단은 외고 전사고보다는 좀 약합니다. 고3 수준의 수능 지문이 가장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경기요고라든가 진선요고라든가 뭐 경기고도 그렇지만 문장을 변형하고 그 다음에 안배 외부 지문을 통해서 변별을 둡니다. 당연히 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배운 지문을 많이 내죠. 변형이 워낙 많고 그래서 근데 이제 강남 일반고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특목 자석을 없앤다 하니 그 우수 자원들이 지금 현재 강남에 스테이하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죠? 수준이 외고 전사고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6학년들이 이제 고등학교 될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왜냐하면 일반고 쪽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특히 의대 선호도가 세지면서 지금 외지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목동이라든가 저 평촌이라든가 분당에서 우수 자원들 굉장히 많이 우수 학생들이 많이 오면서 그 친구들 원래는 이제 뭐 외고를 가거나 전사고 갈 친구들이 강남으로 다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경기고등학교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기고등학교도 상위에 해당하는 학교입니다. 예. 경기고도 상위인데 개인적으로는 경기고가 좀 더 세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는 아예 안 배운 어휘들을 완전히 내버려요. 여기가 개포는 평균점 현재 그 데이터상으로 한 게 40점대입니다. 현재 보면 평균이. 그리고 서술형이 굉장히 센 데가 개포고등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단대도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숙명은 숙명하고 희문은 그 변형이 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은 약간 문법이 좀 센 학교들입니다. 문법이 좀 센 학교. 그래서 이쪽은 이과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뭐 단대나 어떤 진선에 비해서는 좀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고교를 선택을 할 때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수학에 계속적으로 집중하고 영어가 좀 약하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숙명이나 희문이 하나의 어떤 초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영어도 워낙 우수하고 그렇다. 그럴 경우에는 진선 단대 쪽을 좀 고민하셔도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영어만으로 상위권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일단 지금은 지원 학교에 이제 따라서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잘한다고 꼭 다 상위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정이 되는 부분이 수학이라든가 국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영어 학습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이의 지원 고등학교에 따라서 달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중동고. 중동은 중동외고라고 하죠. 중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동희문 그러지만 중동이 압도적으로 어려워요. 여기는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워낙 어렵습니다. 워낙 어렵고 중대부고도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안 배운 어휘 같은 게 좀 나오고 있고 진선여고는 워낙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내신 흐름 자체는 고등학교 가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죠? 이미 돼 있는 아이들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진선 같은 경우는 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워낙 어렵고 또 안 배운 것들 또 변형도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정말 탄탄하게 그 저학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탄탄하게 했던 친구들이 좀 유리한 학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산이 하보다는 조금 올라왔어요. 중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휘문 같은 경우는 일단 휘문은 다른 학교 차이는 뭐냐면 교과서 비중이 좀 더 많아요. 부교재보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학교 수업을 좀 열심히 하면 내신이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휘문고등학교의 특징은 수학이 A인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가장 수학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려있는 게 휘문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많이 가는 숙명이라든가 의대를 많이 가는 휘문 같은 경우는 그런 이과생들은 배려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숙명여고예요. 숙명여고 문제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어법상 틀린 문장은 몇 개인가? 밑줄이 없죠. 밑줄이 없습니다. 밑줄이 하나도 없습니다. 밑줄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줄 찌는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네. 밑줄 쳐줬죠. 틀린 건 몇 개인가? 그냥 찾아야 됩니다. 네.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독해에서 어려운 거는 중동고등학교라든가 여기도 특목고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 중 틀린 내용은 모두 몇 개인가 있는 대로 고르시오. 추론에서도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특목고가 됐든 일반고가 됐든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또 뭐 문법적이든 되게 독해 쪽에서든 모두 골라를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대원외고 문제를 봤지만 그런 식으로 촘촘하게 좀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독이라든가 이제 직독직해라든가 구문이다라는 부분은 직독이나 이제 구문이라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고등 내신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문법이. 예. 그래서 강남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골라라. 그 다음에 뭐죠? 찾아서 고쳐라. 예. 다시 한번 틀린 거 있는 대로 계속 찾아라. 그리고 찾아가 고쳐라.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특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은.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밑줄이 없잖아요. 밑줄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여기 밑줄이 없고 밑줄을 줬지 않습니까? 예. 여기 휴문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법상 옳지 않은 세 개를 찾아 기호를 쓰고 고치시오.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게 탭스 문법입니다. 탭스 문법. 그래서 특목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일단 문법의 완성은 탭스 문법을 하시면 되고요.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초등부에서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정도. 그다음에 극상위권 학생들은 저희 학원은 중학교 1학년 말부터 탭스를 시킵니다. 탭스 문법을. 그래서 요거를 하고 가시면 되고 극상위권들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 84점이 극상위권 점수입니다. 극상위권은 84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시더라도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서부터 중학교 1학년 말부터는 요걸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문법을 어느 정도까지 했냐, 잘하냐 못하냐 지금 객관적 근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는 탭스 문법을 통해서 84점 이상이 나온다면 극상위권이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어느 고등학교를 가서든 일단은 기본적으로 버티는 친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혹시 이제 저희 학원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이 문법 탭스 문법 문제는 교보나 이제 뭐 이런 데 가시면은 서울대학교 탭스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여기서 문법 풀려보시면 됩니다. 문법 풀려보시면 되고요. 어쨌건 탭스 문법을 한다는 거는 고등 문법을 미리 선행한다. 그래서 반드시 고등학교 가시기 전에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중학교 1학년 말이나 2학년부터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문법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휘문하고 숙명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좀 이제 어려운 학교가 단대죠. 단대가 압도적으로 어려워요. 단대하고 진선이 좀 비슷한데 왜 어려우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단대하고 진선에서 보면 영작 구문입니다. 영작하는 부분인데 영작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주어진 단어를 모두 사용해라. 변형 불가, 단형 추가 가능하다. 조건을 붙이는 거죠. 주어진 철자를 시작한 두 단어를 본문에 찾아서 써라. 이렇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찾아서 고쳐라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일단 초등학교 때 좀 상위권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좀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문법적인 지식이 좀 약하고 그다음에 이건 뭐죠? 순발력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는 독해력, 순발력, 문법적 지식들 이런 부분이 3박자가 갖춰줘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보통 이런 6점짜리 문제, 6점짜리, 5점짜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틀리면 그냥 점수 날아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맥에서 쓰기가 되기 때문에 독해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해야 돼요. 독해를 굉장히 잘 해야 되고 단대보고든 진선요고든 이제 목표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이 특히나 어렵습니다. 굉장히 주어진 단어 모두 사용, 변형 가능, 추가 및 반복 사용 금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자체가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숙명이나 휘문 아까 보셨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거기서는 일단은 좀 많은 양을 주고요. 많은 양을 주고 그걸 제대로 소화하느냐 요걸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신이라는 거는
내신이다라는 고등하고 중등하고 내신의 개념이 좀 다른데 내신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되죠. 영어 실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많은 양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성실성이 있냐. 성실한 친구들을 골라내는 것이 또 내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 어머님들을 제가 가끔씩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들 그 다음에 중1 어머님들 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 문법은 뭐 중2부터 이제 내신이니까 뭐 중1 끝나고 해도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얄팍한 생각입니다. 이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문법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태도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발목을 잡는 것이 문법입니다. 문법은 5학년 때부터는 최소한 시작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 네, 그거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서술형 비중이 높은 학교가 개포고등학교. 예.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네. 예.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좀 서술형 영작이 너무 어렵다. 서술형 영작이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배우지 않은 단어로 변별을 한다. 그리고 어휘 문제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독해와 깊이 있는 독해와 연관시켜서 완성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휘문이나 이제 휘문이나 이제 숙명 같은 경우 특히 숙명의 문법 비중이 가장 높은 학교는 숙명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예. 그래서 그런 학교들 보게 되면 거의 탭스 문법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역별로 로드맵을 짜셔야 돼요. 영역별로. 예. 지금 뭐 미 교과서를 하니 뭐니 이럴 시간이 없고요. 지금은 그런 시간이 없고요.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영역별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로드맵이 나와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어나 전사하고 비슷하게 점점 비슷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서술형어 문법은 외국어보다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변별을 두는 것이 저희 아이들이 갈 때는 아마 외국어 전사하고와 비슷하게 어휘와 추론, 어휘 추론에서 아마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법은 당연히 바탕으로 깔아야겠죠. 예, 깔아야 될 겁니다. 예. 어휘가 수능 이상 출제되는 학교가 경기여고, 개포고, 중동, 중대보 이런 학교들. 예. 네. 독해 자체가 일단 수능 이상으로 일단 좀 수능 훨씬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비연계 교재를 통해서 일단 변별을 두고 있는 것이 현재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이런 게 나오니까 원래 어떤 거죠? 결국 그 강남권 내신도 뭐냐면은 안 배운 비연계 변형이 나오니까 원래 영어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잘 나오게 되는 거, 잘하는 친구들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제가 좀 그렇게 좀 요약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강남권 내신이든 뭐 특목 자사고든 간에 가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학년 때, 이미 중학교 때 영어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친구들이 일단 수능 이상으로 완성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가야만 등급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땐 이래요. 중학교 1학년 때 거의 그 교교 실력의 영어 50% 이상이 중학교 1학년 때 결정이 됩니다. 예,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초육부터 중1까지는 특별한 시험이 없기 때문에 이때 뭔가를 완성시켜 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해보니까 극상위권들 하셔야 되는 거 어휘 분명히 완성시켜 놔요. 극상위권들 워낙 지금 독해는 잘해요. 독해는 잘하는데 얘네가 못하는 게 어휘하고 문법 바닥이 너무 많습니다. 어머님들 그게 자랑할 게 아닌데 우리 애는 그 해외 살다 와서 영어 잘하는데 문법 안 했어요. 그런데 문법 하셔야 됩니다. 안 하는 게 자랑은 아니고 문법 하셔야 되고 어휘가 의외로 발목을 잡습니다. 예, 상위권들은 상위권들 의외로 어휘가 문법을 잡는데 어휘가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등하고 중1 애들 보면 뭐가 문제냐면 국어를 못해서 그래요. 국어 자체가.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어휘를 좀 개인적으로 잡고 갔으면 좋겠다. 문법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고 되고 중2, 3은 이제 여기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게 내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월에 공부하고 4월 내신, 5월에 공부하고 6월 내신, 7월 공부하고 8월 공부하고 또 내신 이렇게 징검다리로 가기 때문에 저학년처럼 이게 탄력을 받기 힘듭니다. 거의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실력으로 거의 이제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명확하게 어느 학교 가겠다. 그게 나와야 돼요.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대원외고를 가겠다 이런 친구들 원서를 잘 봐야 돼요. 예. 대원외고 가려면 이제 리스닝도 되게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도 잘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소설책이라든가 뭐 희극 보는 거 뭐 그런 거 전혀 편해야 됩니다. 이게 그 외고 쪽입니다. 하나고 간다 그런 친구도 영문학 잘 봐야 되고요. 예. 라이팅 잘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휘문고를 간다 그러면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휘문고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까지 출제되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예. 근데 어머님들은 뭐냐? 아, 우리 디베이트 계속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휘문고 가긴 할 건데 이거 계속하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관성이에요, 관성. 초등학교 어머님들은 관성. 또 어떤 어머님들이 많냐면 이렇게 막 보여주기식.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로드맵을 잡고 좀 줄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는 더 이상 영어는 메이저 과목이 아닙니다. 메이저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남은 시기 중3이 되면 어떻게 3월에 공부하고 4월 내신, 5월에 공부하고 6월 내신, 뭐 방학 한 달 하고 그다음에 9월, 10월, 11월 초까지 다 내신인 거예요. 실제로 중3 된 시간이 없습니다. 네. 중2 때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하죠? 중2병. 그분이 오시죠. 그럼 애들이 오면 뭐죠? 말도 안 듣고 이상해지고 시간이 별로 없는 겁니다. 예. 어머님은 옛날에 우리 애 잘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예. 그래서 중1까지 지금 아이들이 그래도 열심히 할 때 이때 뭔가를 좀 이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성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기존고하고 초등 고학년은 게임이 다릅니다. 예. 예. 게임이 다릅니다. 네. 네. 상위권은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문법에 상위권에 달하는 친구는 독해를 잘해야 됩니다. 독해가 이미 올라와 있는 친구들입니다. 독해 올라와 있는 친구고 예. 중하위권 독해를 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중1 때는 토플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조금 극상위권이라면 저희하고는 아이비 잉글리시에서 문학, 철학, 인문학 점지를 좀 읽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2부터는 이제 수능 1등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근데 수능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 저희 학원에서는 탭스 학습을 시키고 있고 중3부터는 그 학교에 맞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게 방향성이죠. 문법 해야 될지, 내신 해야 될지, 토플 해야 될지, 탭스 해야 될지 뭐 이렇게 이런 고민. 또 문과 갈지, 이과 갈지, 특목 갈지, 일반고 갈지. 미국과는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못 가면 어떻게 하나 이게 다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선택이 정말 중요하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고민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제가 왜 이 선택이라는 걸 이렇게 했냐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은 뭐 점수가 잘 나온 애들이 예, 상위권입니다. 아, 너는 정말 잘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등부라든가 중1에서 잘하는 걸 알 수가 없죠. 뭐 특별히 점수 보는 게 없으니까. 근데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얘가 상위권이다 아니다. 뭐 완전 다릅니다. 공부 얘는 상위권 맞네. 이렇게 뭐냐면 얘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 네. 이 목표가 있다 보니까 태도가 좋아요. 태도가 좋다 보니까 수업에서 질문이라든가 준비성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이가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애티튜드가 진짜 에브리띵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 중1까지는 예. 어디를 목표로 하느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 학부모님 중에 예전에 중2 학생인데 이럽니다. 이 어머님 목표가 영재고였습니다. 근데 어머님 상담하시다가 몇 달이 오셔서 우리가 공부 너무 안 해요. 왜요? 선생님 요즘 영재고 좀 그래서 우리 집 근데 양재고로 바꿨어. 왜요? 그러니까 양재로 바뀌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꿈이 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또 일반고 되게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예. 그래서 학원들도 보면 미국과는 영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내신도 되게 중요해지고 한글 이해도나 분석 같은 거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는 더 이상 의미는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은. 예. 토플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입시 반영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독해는 제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독해 같은 건 괜찮은데 문법 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것도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1까지는 4대 영역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무엇을 위한 4대 영역이고 목표 자체가 외고나 전사고나 이런 쪽이다라고 한다면은 좀 고민해 보실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이것까지는 필요는 없다. 예. 예. 그럼 문법하고 내신만 하면 안 되냐? 자, 중등 내신을 할 경우에 문법만 하면 괜찮습니다. 중등 내신은 문법에 승부가 나요. 하지만 고등 내신은 중등 내신하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되면 꺼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가 거의 원서도 잘 봐, 영수도 잘 봐, 라이팅도 너무 잘 써. 이런 친구들이 여길 가게 되면 이거는 좀 굉장히 잘못된 초이스죠. 제가 그런 거를 좀 너무 많이 봐서 이 선택에서 어머님들이 많이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면서
그 플러스 알파로 뭐죠? 입시적인 부분들 어느 고등학교 어디를 갈 것인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초육에서 중2를 실력 향상기로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후 영어 실력 50%에서 결정되는 이때 상위권은 어쨌건 뭐 상위권도 역시 리딩을 잘하는 친구들이고 이 어휘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휘가 되게 중요합니다. 상위권은 리딩을 잘하기 때문에 리딩을 꾸준히 하시고 전 개인적으로 IB 아니면 뭐 토플 리딩 괜찮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기 이 중1을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1학년 초반과 여름방학 이후를 나눠서 갖고 분리를 보셔야 돼요. 중1을 다 보지 마시고 이후와 이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기부터는 조금씩 뭐냐면 논리성 중심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토플이라는 리딩은 어떻게 해서 다 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고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 수능이라든가 약간 어려운 이제 고급 독해 쪽에서는 뭐냐 스스로가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상위권들은 독해를 하실 때 반드시 뭐냐면 독해를 하실 때 꼼꼼하게 독해할 때 문법을 독해 적용시켜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중학교라는 상위권들, 초등학교 6학년 상위권들을 변별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해석시켜 볼 때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친구들과 대강하는 친구 완전 차이가 납니다. 예. 표현이 돼야 돼요. 예.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해석해봐. 이러면 말을 못 합니다. 어렵지 잘 모르는구나. 이러면은 애들도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쌤, 저 압니다. 그러니까, 알아? 그럼 말로 해봐. 이러다가 말로 해봐.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가 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쌤, 저는 감이 오고 있습니다. 쇼를 하고 있다. 이거 말 못하면 그쵸? 예. 감으로 하려고 감은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감은 이제 버리시고 구체적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석을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들에서도 보면은 결국 중학교 1학년 상위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문법을 독해 적용시켜 줄 때, 그다음에 정확한 해석을 해줄 때. 왜냐하면 본인 감으로만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중하위권이 올라가려면 역시 리딩을 잘 하셔야 되는데 리딩이 뒷받침되는 게 역시 또 문법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문법 어휘를 잘 하셔야 되고요. 최소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문법에 들어가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위권들은 중학교 1학년 말에 어디 성문종합영어 올라오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지금 2학년 애들 작년 말부터 성문종합을 가르쳤는데 어머님들이 많이 좀 호응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 좋은 글을 보는 거죠. 예. 종합영어에 나오는 것만큼 인문학적으로 우수한 글을 보긴 힘듭니다. 사고력이 많이 발전이 됩니다. 굉장히 점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특목고 2학년 애들이 이제 다음 달부터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제가 몇 달 땡겨갖고 좀 시작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드맵을 지금 굉장히 촘촘하게 잘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막 4대 0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학교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는 이런 게 좀 세고 우리는 이게 약하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따지시면서 케이스별로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서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상위권들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보면 뭐냐면은 자 3학년 애들 볼게요. 중학교 3학년 상위권들 꼼꼼한 독해 잘 못합니다. 논리성이 부족해요. 어휘가 특히 약합니다. 예. 그리고 어머님들이 고교 선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육, 초어머님들 이런 오류는 반복해서 반복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딩을 꾸준히 하면 논리성, 정확성. 중학교 2학년부터는 말아지지 않은 짧은 지문을 자기 논리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1까지는 읽으면 되지만 중2부터 뭐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텍스트는 고전. 예. 성문종합에 나오는 장문독해 같은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 요번에 제가 겨울에 한영외고가 외고 중에 영어가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 얘가 정확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든 친구입니다. 얘가 이제 성문종합영어 수업을 이제 계속 들었는데 뭐 그 독해 지문 중심으로 하는 얘기가 너무 좋다. 이게 정말 우리 학교에 딱 맞는 수업이다. 예. 이게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예. 자 문법은 다시 한번 문법 말씀을 개념을 일단 철저히 하시면 좋고 용어 있죠. 용어 개념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2학년부터 상위권 1일 말부터 탭스 문법을 들어가시면 이게 고등 내신 선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토플이 선행이 아니라 예, 탭스가 고등 내신 문법 선행입니다. 네. 그다음 보케블을 암기하셔야겠죠. 암기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입시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게 이제 변화돼야 됩니다. 이제 문제풀이를 하셔서 그러니까 성과가 나와야 돼. 확실하게 뭐 잘하면 이건 의미가 없고요. 문제를 풀어갖고 명확하게 점수가 잘 나와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특히 6학년들은 지금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응용력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직독직 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문법적으로 이제 그걸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암기가 뭐냐면 내신을 잘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이 몇 가지 태도를 좀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중2, 중3까지는 이제 수능과 내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다. 고교 선택이 진행되는 건데, 상위권은 일단 수능 이상의 학습, 탭스를 들어가시면 됐고요. 종합이나든가 탭스 문법 어휘. 그다음에 중하위권들은 이제 수능 1등급을 이때부터 목표로 하게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단계 공통점은 문법 어휘가 본격화되죠, 이제부터. 예. 말하기 쓰기는 고교 선택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뭐 말하기를 안 한다고 이제 이상해지고, 뭐 말하기를 뭐 줄인다고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입시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가셔야 됩니다. 예. 의대 가는 친구도 외대 보고 준비다 이런 친구들은 지금부터 뭐죠? 예. 수학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중학교 1학년부터는 이제 이전과는 게임이 다릅니다. 결국 문법을 잘하고 암기를 잘하는 성실한 친구들이 이제 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네. 그래서 결국 초등학교 그 고학년의 핵심은 변화, 이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를 하실 건지는 일단 학생의 지원 고등학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해서 이제 아이에게 적용할 부분이 있으시면 잘 보시고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변화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갖고 이후에 많이 달라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을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2, 3학년은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아이는 어디까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질문이 나온 게 이제 초육 영어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고, 중학교별로 내신은 저희가 학교별로 해드립니다. 예. 중간기만 어려운 것이 대부분, 예,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뭐냐면은, 이게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탭스가 990점 만점인데, 얘가 탭스 970점대예요. 어마어마하죠, 중1이. 예. 근데 얘가, 나중에 내신 한 걸 물어보니까 90이 안 나오더라고요. 90이 안 나와. 왜냐면 암기도 잘 안 하고, 지금 멋대로 쓰고 이렇게 되니까.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중등 내신은 사실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만 요즘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죠. 특히 대청이라든가 이런 데 좀 어려운 학교들도 있고, 단대도 좀 어렵고, 예,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 학교들 이렇게 있는데, 일단 그럴 때 성실하게 좀 꼼꼼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학생들은 괜찮아요. 여학생들은 꼼꼼하게 하고 책임감이 있는, 남학생들이 뭐죠? 좀 이렇게 질질, 예,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많이 덤벙거리고 이런 게 너무 많아고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 실수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내신 때는 100점을 목표로 자기가 플래닝을 잡아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뭐냐면은 너무 자유학기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풀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신 때 아이들 집중하고 자기 나름의 플랜을 잡아서 점수에 도달하는 그러한 어떤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저희 팀장님이 오셔서 저희 KNS 어학원의 이제 프로그램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데스크 쪽 연락을 주시면은, 예, 저희가 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